라든가 비위기를 직접 전해 주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정을 보면 아직 후삼국 체제가 잘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또 전국에는 호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 지방 세력가들이 꽤 많은데 유독 왕건을 지목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선이 생존했던 시기에 왕건은 궁예의 휘하에 있는 평범한 호족 세력에 불과했다. 왕건이 본격적으로 통일에 나선 것은 도선이 죽고 난 다음의 일이다. 그런데 고려사엔 왜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일까? 왕실의 존엄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미화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렇게 부풀리고 좀 과장되게 써놓은 것들이 많다는 게 보통 학계의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나 토선이 그 왕건에게 준 영향 또한 컸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왕건이 토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만, 왜냐하면은 통일전쟁 과정에서 토선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그런 그 대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후대에 좀 그 토선하고 왕건하고의 관계를 좀 부풀려가지고 서술해내는 대목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선의 사상은 어떻게 왕건에게 전해졌을까? 도선이 태어난 영암 구림마을. 도선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던 곳이었다. 도선의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고 버렸다는 국사암. 비둘기들이 와서 도선을 감싸고 돌보자 어머니가 다시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고 한다. 그 후 이 바위는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해서 최근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 돌에 구멍을 냈다. 이 바위를 국사가 난 자리라 해서 국사암이라 부르고, 이 전체의 마을을 구림이라고 부른 이유가 비둘기 구자 스풀림자 이렇게 따서 부르고 있습니다. 국사암 옆에는 왕건이 통일을 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지몽의 생가가 있다. 최지몽의 후손들은 지금도 족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도선이 입적한 지 10년 후에 태어난 최지몽. 같은 고향에서 태어난 그는 도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려 태사공 최지몽. 그는 18살 때 태조 왕건에게 발탁되어 통일 과정에서 왕건의 오른팔 역할을 한 1등 공신이었다. 고려사에는 최지몽이 학문에도 밝았을 뿐 아니라 특히 천문과 점술에 능했다고 한다. 도선의 사상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왕건에게 발탁된 계기도 왕건이 삼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영암 사람이고, 또 관심 분야도 토선과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최지몽이가 토선의 학문적인 영향이랄까 이런 걸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왕건이가 그를 정치 참모로 발탁을 해서 최지몽이는 그의 휘하에서 토선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도록 왕건을 도왔다고 봅니다. 월출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무위사. 도선과 같은 영암 출신인 형미선사가 주석한 곳이다.
당 유학승으로 이곳에서 명망이 높았던 형미선사는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 통일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비문엔 왕건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왕건이 나주 전투를 끝내고 돌아갈 때 초청되어 왕건을 도왔던 것이다. 도선의 사상을 왕건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또 한 사람은 동진대사 경보다. 그는 도선의 직계 제자면서 영암 구림 출신으로 도선 사후의 옥룡사를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도선의 사상을 직접 배웠던 경보도 왕건에게 초빙되어 송악으로 갔다고 전한다. 최지몽, 경보, 또 형미 세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선과 왕건을 연결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가령 형미하고 경보는 순수한 승려로서 그 도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자체, 그것을 연결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최지몽은 그 이론도 정통했을 뿐더러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데 왕건을 도와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왕건이 이들 영암 세력을 만나게 된 계기는 나주를 공략할 때였다. 나주는 대당 교통로일 뿐 아니라 후백제를 견제할 수 있는 한반도 남단의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나주 공략에 성공하면서 왕건은 도선의 영향을 받은 이 지역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이다. 왕건이 전국 통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 마무리를, 통일 전쟁을 마무리시킨 곳이 나주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인물들이 대거 왕건의 왕실로 픽업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그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주로 선승들 계통, 그 지역이 선이 발전했으니까 자연히 이제 픽업하다 보니까 선승이 위주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선승들이 이쪽으로 대거 와서 왕건의 그 자문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고문 역할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도선과 왕건은 자연스럽게 그 사상적이나 이념적인 면에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건은 도선의 비보 사상을 어떻게 활용한 것일까? 충남 연산에 있는 개태사.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완성한 왕건이 새로운 왕조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 직접 지은 사찰이다. 개태사엔 3개의 돌미륵불이 모두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왕건이 정복한 후백제를 포용하면서 불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비보를 한 것이다. 왕건의 입장에서는 통일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